우리는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흔히 거창한 목표부터 세우려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지금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결심,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소망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클수록 마치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고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목표는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목표는 바뀌었지만 그 목표를 바라보는 생각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목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삶은 사람이 매일 품고 있는 생각의 방향에 반응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표를 말로 선언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낮게 규정하고 있다면 삶은 그 내면의 정의에 충실하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노력의 부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의 일관성 부족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할 수 있다고 믿다가 내일은 안 될 것 같다고 느끼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어떤 씨앗도 깊이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삶은 단기적인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반복된 생각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극적인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생각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방향의 차이는 시간이 쌓일수록 돌이킬 수 없는 거리로 벌어집니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환경을 의심합니다. 태어난 배경, 만난 사람, 주어진 조건을 떠올립니다. 물론 환경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환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삶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생각한 만큼의 인간이 됩니다. 이는 위로나 비유가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냉정한 법칙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의 결과는 언제나 형태를 갖추고 나타납니다. 성격으로, 태도로, 말투로, 선택으로, 그리고 결국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반복해온 생각의 습관에 대한 고백일 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또한 바뀝니다. 한 사상가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 운명의 방향 또한 바꿀 수 있다고.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의미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되뇌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생각은 단순한 머릿속의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이며 방향이며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가 맺히기 전 다른 생각으로 마음밭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왜 삶이 변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삶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지속적으로 심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성찰로 나아갈 것인가. 비교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할 것인가. 이 선택들은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의 틀에서 비롯됩니다.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붙이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바꿀 수 있다면 삶의 무게 또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꾸는 힘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목표는 생각 위에 세워진 구조물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화려한 목표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직면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잡초는 자라납니다. 그러나 꽃은 의도하지 않으면 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의식과 무의식을 가득 채우며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익한 생각을 심지 않으면 해로운 생각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희망을 기르지 않으면 두려움이 자라나고 이해를 선택하지 않으면 오해가 번집니다. 사람들은 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묻지만 그 복잡함은 방치된 정원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억지로 긍정하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어떤 생각이 삶을 살찌우고 어떤 생각이 삶을 소모시키는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모든 생각이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정체시키며 또 어떤 생각은 조용히 삶을 잠식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생각에 책임을 집니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다는 말은 곧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쌓여 인격이 됩니다. 인격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된 생각의 결정체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우연히 친절해진 것이 아니며 냉소적인 사람 또한 특별한 사건 하나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각의 생각을 오랫동안 반복해온 결과일 뿐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듯 보이지 않는 생각은 삶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행동은 언제나 생각보다 늦게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행동을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행동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행동은 생각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곧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항상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삶은 부족함으로 가득 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같은 환경에서도 풍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시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해지면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반복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결코 우리를 벌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유지되는 질서입니다. 잘못된 원인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고 바른 원인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따릅니다. 이 법칙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행을 겪을 때 그것은 삶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에서 벗어난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으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원망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은 길어지고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성장은 시작됩니다. 모든 상황에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면 같은 상황은 형태만 바뀌어 다시 나타납니다. 삶은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던집니다. 사람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고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바꾸지 못한 내부의 생각에 있습니다. 삶은 항상 내면의 수준에 맞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삶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지만 결과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은 언젠가 형태를 갖추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정직함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생각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보며 삶을 판단합니다. 사는 곳, 함께하는 사람, 경제적 조건, 사회적 위치 같은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환경은 원인이 아닙니다. 환경은 언제나 결과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람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믿어온 것들이 점차 선택이 되고 그 선택들이 쌓여 현재의 환경을 구성합니다. 환경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무대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구축해온 삶의 배경입니다. 물론 사람은 태어날 때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출발선은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그 출발선이 평생의 종착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음에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정적인 요인이 환경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환경은 사람을 완전히 규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은 내면의 상태를 외부로 확장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은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게 되고 질서 있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질서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익숙함은 안전으로 착각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환경이 고통스럽더라도 내면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그곳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행한 환경을 미워하면서도 그 환경을 떠날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낯선 생각을 허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방향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기존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과하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생각이 준비된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같은 기회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물러서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부담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책임은 비난이 아닙니다. 책임은 권한입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피해자가 아닌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주체가 된 사람만이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내 탓이라는 말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내 몫입니다. 이 영역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환경을 원망하는 동안 사람은 성장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사고를 외부에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외부가 바뀌어야만 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내면의 힘은 잠들어 버립니다. 삶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사람이 환경에 지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 배울 것인지를 묻습니다. 배움을 선택한 사람에게 환경은 교실이 되고 거부한 사람에게 환경은 감옥이 됩니다. 사람은 환경을 떠나기 전에 먼저 그 환경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교훈을 외면하면 다음 환경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다시 등장합니다. 삶은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같은 수업을 반복합니다. 자기 연민에 머무는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약자로 규정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해는 성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첫걸음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결심입니다.
더 이상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준비된 만큼의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공정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제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만 배웁니다. 아프지 않은 삶, 힘들지 않은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삶에서 고통은 실수나 실패의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보내는 신호이며 생각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고통을 무작정 없애려 할수록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고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된 생각의 결과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시해온 불균형, 외면해온 감정, 정직하지 못한 태도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항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핑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고통 앞에서 사람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도망치거나 이해하려 하거나. 도망치는 사람은 고통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삶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느끼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이해하려는 사람은 고통을 스승으로 대합니다.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왔는지, 내 생각에 어디가 조화를 잃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의 차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고통은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생각의 태도에 있습니다. 같은 상실을 겪고도 누군가는 삶을 원망하며 다쳐버리고 누군가는 이해와 연민을 배웁니다. 삶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은 배울 준비가 된 교훈과 함께 옵니다.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고통은 역할을 다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고통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은 종종 왜 자기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를 묻는 순간 고통은 의미를 얻습니다. 의미를 얻은 고통은 더 이상 사람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생각의 정화는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할 때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앞에서는 가장 깊은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그 생각들을 바로잡을 용기가 있을 때 사람은 한 단계 성장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내면에 쌓인 불순물을 드러냅니다. 자만, 두려움, 의존, 회피 같은 것들이 고통 속에서 형태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고통은 계속되고 인정하면 정화가 시작됩니다. 정화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이해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태도를 선택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통해 배운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다른 반응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외부는 같아 보여도 내부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은 가능합니다. 그 비결은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의미를 읽는 것입니다. 생각이 성숙해질수록 고통은 점점 짧아지고 깊이는 줄어듭니다. 고통은 사람을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고통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고통은 삶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지,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 될지. 그 선택은 언제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생각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부정하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속도와 자신의 속도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며 타인의 결과와 자신의 과정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경쟁이 되고 존재의 가치는 조건부가 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에는 항상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아래에는 항상 더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끝없는 사다리 위에서 사람은 결코 안정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시 우위에 있다 느껴도 곧 불안이 찾아오고 뒤처졌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비교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기준으로 재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겉모습만을 보고 자신의 내면만을 비교합니다. 타인의 결과와 자신의 불안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사람마다 삶의 리듬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피고 어떤 이는 늦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장은 자기만의 계절을 따릅니다. 타인의 봄을 보며 자신의 겨울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두려움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뒤처질까봐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현재가 아닌 상상 속의 미래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대부분 부정적인 가정으로 채워집니다. 두려움은 생각에서 자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실패로 가정하고 자신을 그 결과에 묶어둡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시도하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상처를 입은 것처럼 느낍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입니다. 두려움을 위험 신호로만 받아들이면 움직일 수 없지만 성장의 문턱으로 이해하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과거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는 사람을 소모시키지 않고 성장시킵니다. 사람은 타인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러워해도 그 사람의 시간을 가질 수 없고 그 사람의 경험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오직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비교 속에서는 결코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늘 타인의 기준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넘는 힘은 신뢰에서 옵니다. 자신이 배울 수 있다는 신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신뢰, 시간이 자기 편이 될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작은 선택을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자랍니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경험이 쌓일수록 두려움은 점점 설득력을 잃습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은 자기 삶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 안에서 자신만의 깊이를 만들어갑니다. 깊이는 속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아왔는지로 결정됩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다. 삶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형성됩니다. 그 중심에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 앞에서는 거대한 힘을 가집니다. 하루의 생각, 하루의 선택, 하루의 태도가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성합니다. 습관은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는 순간의 결심이지만 습관은 반복된 생각의 자동화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의 구조가 바뀌지 않았을 뿐입니다. 생각이 같다면 습관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원하면서도 작은 습관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삶은 큰 결단보다 작은 반복에 더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무심코 하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운명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습니다. 습관은 사람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자신을 부지런한 사람이라 느끼는 이도, 늘 미루는 사람이라 규정하는 이도,
그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온 행동을 근거로 자기를 정의합니다. 좋은 습관은 의외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축적된 힘은 어느 순간 삶의 격차로 드러납니다. 나쁜 습관 역시 처음에는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방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습관을 바꾸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비난은 저항을 만듭니다.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왜 이 습관이 생겼는지, 이 습관이 내게 무엇을 보호해주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놓아줄 수 있습니다. 많은 나쁜 습관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생깁니다. 실패가 두려워 미루고 상처가 두려워 거리두고 불안이 커서 자극에 의존합니다. 이 습관들을 없애려 하기 전에 그 아래 숨은 두려움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위험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편안함을 기준으로 살면 삶은 정체되고 성장을 기준으로 살면 불편함은 동반자가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작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어떤 내용으로 쌓일지는 지금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은 시간과 함께 사람의 한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느끼지만 그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습관의 축적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결과가 드러날 뿐입니다. 운명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운명은 습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생각에서 태어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려는 시도는 뿌리를 두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 합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을 불안해하고 침묵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소음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삶의 깊이는 항상 조용한 곳에서 자랍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들이 불편해서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기 자신이 말을 걸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가면을 벗습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적 역할, 비교의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본연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침묵은 생각을 정렬합니다.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는 생각이 엉켜버립니다. 무엇이 내 것인지, 무엇이 타인의 기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본질만이 남습니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용기가 자랍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함께 머무르는 경험은 삶에서 가장 강한 내적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인정받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자기 생각을 누르고 타인의 기준에 맞춥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고독에서 드러납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타인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기초로 세상을 만납니다. 침묵은 내면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감정이 과열될 때, 생각이 흔들릴 때 말을 줄이고 침묵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침묵은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균형을 허락합니다. 고독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민을 깊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본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 앞에서도 관대해집니다. 이 연민은 삶을 부드럽게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침묵과 고독은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재정비하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늘 외부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내부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기 삶의 책임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 책임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동반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자기 삶을 맡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심은 생각에서 자라났고 고독 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삶에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의 박수도 없고 극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사람의 내면에서는 하나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후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결정적 순간은 대개 사소한 선택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순간, 상처받았을 때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순간,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머무르는 순간.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삶의 형태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능력이나 운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정적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선택을 반복해왔을 뿐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마술처럼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바꿔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항상 지연된 응답으로 반응합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 생각을 바꾸고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생각은 먼저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 음줄기를 키우며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을 믿지 못하면 사람은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결정적 순간은 종종 시험의 형태로 옵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유혹, 과거의 자아가 손짓하는 순간, 편한 길이 눈앞에 놓이는 때입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이전의 궤도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변화의 문턱에서 가장 불안해집니다. 익숙함을 떠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위험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표시입니다. 결정적 순간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장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느리더라도 자기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합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이미 내면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변화는 언젠가 외부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에 늘 혼자입니다. 조언은 있을 수 있지만 선택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고독한 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결정적 순간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늘 새로운 형태로 다시 찾아옵니다. 삶은 포기한 기회를 영원히 빼앗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다시 묻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힘은 이 결정적 순간들을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선택들의 정직한 누적에서만 탄생합니다. 사람은 목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방향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표가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표는 사람을 성장시키지만 어떤 목표는 오히려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그 차이는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목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외적인 목표는 비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싶다는 욕망,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목표들입니다. 이런 목표들은 달성하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항상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적인 목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가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싶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목표는 비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단단해지는 순간은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기준을 선택할 때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보다 자신이 존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이 결심은 조용하지만 삶 전체를 관통하는 힘을 가집니다. 의미 있는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매 순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알고 그 선택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적 목표를 가진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가 자신을 부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과보다 방향을 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자신이 존중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사람은 종종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목표는 늘 정직한 질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때로 불편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직함이 없이는 어떤 목표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인 목표는 결국 삶의 무게가 되어 돌아옵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태도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기다리는지, 어떻게 분노를 다루는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지를 통해 삶의 의미는 조용히 형성됩니다. 내적 목표를 가진 사람은 삶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지 않는 성취는 결국 자신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느리더라도 자기 기준을 지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삶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납득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의 선택을 돌아보며 자신을 외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의 가장 현실적인 정의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 앞에서 막연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다스리는 일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씩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관찰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 생각이 어떤 감정을 불러오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은 이미 절대적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관찰된 생각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생각은 나를 스쳐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에 붙잡히는 태도입니다.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은 좋은 생각만 하겠다고 다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생각에 머무를지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키울지 흘려보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말은 생각의 외부 표현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은 결국 생각의 습관을 강화합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 단정 짓는 말들은 생각의 지평을 점점 좁힙니다.
반대로 여지를 남기는 말, 과정에 집중하는 말, 자신을 존중하는 말은 생각의 방향을 넓혀줍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분노 뒤에는 대개 상처가 있고, 불안 뒤에는 통제 욕구가 있으며, 우울 뒤에는 지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을 적으로 만들지 않을 때 생각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일상에서 생각을 정화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너무 빠른 삶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응만 하게 만들고 선택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잠시 멈추고 한 호흡 쉬고 그 다음을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생각을 관리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좌절을 낳습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뒤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긴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방향을 가진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생각의 흐름을 바꿉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오늘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짧은 시간,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말 한마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생각의 결을 바꾸고 그 결은 삶 전체에 스며듭니다.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분별한 생각에 삶의 방향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생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삶을 돕는 도구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뀐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특별히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삶을 바꾼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방관자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삶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책임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합니다. 이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전환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의 방향이 결국 삶의 궤적을 바꿉니다.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급함 대신 일관성을 선택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패를 자신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자신을 부정하기보다 방향을 점검합니다. 이 태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스로와의 약속임을 압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자라고 그 신뢰가 더 큰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물론 피드백을 듣지만 최종 기준은 자기 안에 둡니다. 인정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비난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아직 부족한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무모하지도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출발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최소한의 존중은 남겨둡니다. 이 존중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버팀목이 됩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태도입니다. 어떤 생각을 선택할지, 어떤 말로 자신을 대할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지. 이 선택들이 쌓여 어느 순간 삶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운명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마치 삶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운명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언이 아니라 내부에서 형성되는 방향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생각이 놓여 있습니다. 운명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생각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선택했는지, 어떤 감정에 머물렀는지, 어떤 태도로 하루를 마무리했는지.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생각보다 더 낮은 곳에 머물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은 한계이자 가능성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지평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합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종종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를 갈망합니다. 물론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생각이 그대로라면 바뀐 환경 속에서도 같은 고통은 반복됩니다. 장소가 아니라 시선이 바뀌어야 하고 조건이 아니라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의 깊이를 바꾸는 일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고통 앞에서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사람은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며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을 돌아보는 힘입니다. 다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삶은 그 반복을 통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가? 그 생각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작게 만들었는지, 더 자유롭게 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묶어두었는지.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취의 목록이 아니라 자신을 대했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는지,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은 언제나 그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태도가 되고 내일의 태도는 결국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흐름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고 잠시 멈춰 자신의 생각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삶은 그 선택을 기억하고 응답할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이 누군가에게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방향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크고 극적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생각은 삶이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